안녕하세요. 요즘 등산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미를 물어보면 등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변에 등산 동호회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SNS에도 등산과 관련된 피드나 스토리가 많이 올라오고요. 저는 등산을 취미로 즐기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무릎이 아주 좋지는 않아서 하산이 길어질 때나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갈 때 무릎이 빨리 지칩니다. 그런데 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산들이 있었어요.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이었는데요. 설악산은 단풍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좀 궁금했고요.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리산은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 곳을 모두 다녀왔습니다. 2016년에 설악산 종주를 다녀왔고요. 일을 시작하면서 바빠 텀이 좀 길었지만 2022년 겨울에 한라산 백록담을, 그리고 2022년 여름에 지리산 화대종주를 다녀왔어요. 가고 싶은 곳 딱 세 군데를 다녀오니까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은 산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등산용품 모두 안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가보고 싶은 산이 생겼습니다. 바로 덕유산이었어요. 그래서 일정에 맞게 예약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육구종주로 계획을 했었는데 준비가 약간 부족하여 황점으로 내려왔어요. 이번 영상은 60령에서 사카째 대피소를 지나 황점으로 내려오는 코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간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거나 겨울 덕유산의 모습을 보고 싶은 분, 그리고 다녀오셨는데 추억팔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덕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을 했을 때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로 종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할지 아니면 대피소에서 묵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대피소에서 하루 자는 건 양날의 검 같아요. 1박 2일의 일정이 되면 하루에 가야 할 거리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길어진 시간만큼의 짐이 생겨요. 음식이나 방한용품 등으로 가방이 무거워지면 나중에 그만큼 지쳐버리더라고요. 하지만 하루 만에 산행을 마칠 자신도 없고 빠르게 가다 보면 주변을 잘 못 보게 되어 아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카째 대피소를 예약해서 1박 2일로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60령에서 시작하려면 서상터미널로 가야 해요. 남쪽에 사는 분들께서는 대전터미널을 통해서 많이 가시던데 저는 동서울에서 가는 게 더 가까워서 동서울 터미널에서 서상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예매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서상에 저녁쯤에 도착해서 동네도 둘러보고 편의점도 들리고 할 예정이었는데 출발 전날 저희 집 보일러가 망가졌어요. 아마 계획은 여기서부터 틀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날 아침 보일러 수리하시는 분이 오셨고 보일러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셔 오후가 되어서야 수리가 다 되었어요. 다행히 동서울에서 출발하는 오후 9시 차가 있었어요. 동서울에서 저녁을 먹고 장을 보고 시간 맞춰 출발했고요. 서상에는 자정이 거의 다 되어 도착했습니다. 서상터미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여관을 미리 예약해뒀어요. 가서 짐 정리하고 바로 잤습니다. 드디어 산행을 시작하는 날이 왔어요. 숙소에서 아침을 먹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는 여관 사장님께 부탁드렸더니 불러주셨습니다. 기사님께서는 서상에 평생을 사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60령까지 갔어요. 60령에 도착하니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하필 등산을 할 때 한파주의보가 떨어졌고 대피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산의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가량이라고 하셨어요. 걷다 보면 나아지려니 하고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의 목표는 60령에서 사카째 대피소까지였어요. 60령에서 할미봉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60령은 약간 동네 뒷산 같은데 오르막 내리막을 지나고 능선을 하나둘 넘으니 산세가 깊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멀리 있던 봉우리들도 점점 가까워졌고요. 지리산이나 설악산을 갈 때는 주변에 나무가 많거나 산세가 험해서 내가 어디쯤인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덕유산은 지점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내가 지나간 곳이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많더라고요. 열심히 등산을 해서 첫 번째 지점인 할미봉에 도착했어요. 할미봉은 바람이 심하게 불었어요.
보온병에 커피를 타갔는데 마시면서 가만히 서 있으니 되려 더 춥더라고요. 그래도 힘을 내서 서봉으로 향했어요. 개인적으로 할미봉부터 서봉까지의 등산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단 오르막 내리막이 가파랐는데 눈이 와 있으니 더욱 힘들었어요. 게다가 해가 나기 시작하니까 눈이 애매하게 녹더라고요. 그러면 되려 아이젠으로 가기 더 힘들고, 정보를 찾을 때도 다들 할미봉 서봉 구간을 힘들어 했는데 직접 가보니 왜 이렇게 악명이 높았는지 몸소 느꼈어요. 서봉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남덕유산 쪽으로 향했어요. 남덕유에서 월성제까지는 길이 괜찮았습니다. 사실 서봉이 예상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이 속도로 가다 보면 대피소에 늦게 도착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후로는 길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남덕유에서부터 상고대가 미쳤어요. 상고대를 보면서 가니까 추운 것도 힘든 것도 좀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산행의 묘미가 있죠. 바로 미끄럼틀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서봉 이후로는 이런 내리막도 있어서 즐겁게 등산을 했습니다. 남덕유산은 올라갔다 와도 되고 옆길로 지나가도 되는데요. 저는 다음을 기약하고 옆으로 피해갔습니다. 월성제에 도착해서 잠시 쉬었어요. 할미봉 서봉 구간만큼 힘들었던 구간이 월성제 삿갓봉 구간이었어요. 해가 넘어갈 때가 되니 날씨도 추워지고 바람도 많이 불기 시작했어요. 눈길을 계속 지나가니 몸도 슬슬 지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삿갓봉까지 가는데 봉우리가 좀 있어요. 앞에 봉우리가 삿갓처럼 생겨서 저게 삿갓봉인가? 하고 넘으면 앞에 다음 봉우리가 있고 그런 식으로 희망 고문을 계속 당하면서 삿갓봉까지 갔어요. 나중에 진짜 삿갓봉 앞에 왔는데 그제서야 저게 진짜겠구나 할 정도로 진짜는 높았습니다. 다행히도 남덕유산처럼 삿갓봉은 옆길로 지나가도 된다고 하여 다음을 기약하고 삿갓제 대피소로 향했어요. 삿갓제 대피소로 가는 길에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춥고 힘들고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과 눈 사이로 지는 노을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어서 조금 더디 걸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해가 졌고 손전등을 들고 삿갓제 대피소까지의 남은 구간을 이동했어요. 저 언덕 아래로 삿갓제 대피소의 불빛이 보일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해먹었어요. 대피소에서 먹는 밥은 정말 평소보다 3배는 맛있어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대피소에 들어가서 추위에 대한 대비가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립공원은 등산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지 않은 구간도 있고 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 조난당했을 때 구조가 어렵기도 해요. 안전이 제일 우선이므로 다음날 황전마을로 하산하기로 했어요. 옷을 말리고 피곤함에 뻗어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든든하게 아침을 먹었어요. 날이 맑았으면 일출을 보고 하산을 하려 했는데 날이 흐려서 그냥 하산했습니다. 하산을 하다 보니 해가 떴어요. 산에서의 일출도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삿갓제 대피소에서 황정까지는 처음이 조금 가팔라요. 그리고 이후로 점점 길이 편해집니다. 내려가다 보니 계곡도 만나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느긋하게 내려왔어요. 황전마을에서는 거창터미널을 통해서 동서울로 갈 수 있더라고요. 황전마을에서 택시를 불러 타고 터미널을 통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씻고 나왔는데 몇 시간 전에 극한의 추위 속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제 겨울 산행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방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기롭게 캡모자를 쓰고 간 저는 귀에 동상이 걸려서 2주 정도 약을 바르면서 회복했습니다. 다음에 겨울 산에 갈 때는 조금 더 추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아쉬움이 있으면 다음이 있으므로 저는 덕유산을 다시 오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겨울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겨울 산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므로
언젠가 다시 겨울 산행에 꽂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산행은 언제 어디가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